예, 안녕하십니까. 앱 프로그래밍 응용, 앱 프로그래밍 13주차, 주차로는 14주차입니다. 우리는 수업으로는 13번째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카메라에 관련된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같이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진행하고 계시는 거 맞죠? 예. 자, 지난 시간까지는 프리뷰, 즉 미리 보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페이스 뷰를 이용하고 카메라 객체를 이용해서 카메라의 프리뷰까지 진행하는 부분을 다뤘는데, 요번에는 카메라의 추가 기능으로 사진 촬영에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려고 합니다. 예, 동영상 촬영은 다음 시간으로 좀 계획하고 있고요. 사진 촬영 기능만 보면은 그렇게 내용이 많지가 않은데 몇 가지 중요 포인트만 잘 알고 계시면, 그리고 코드 방법만 알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추가 속성이 좀 나옵니다. 카메라의 속성. 그래서 카메라의 속성 중에 뭐 플래시 기능을 킨다든지 아니면은 초점을 맞추는 오토포커싱 기능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줌인, 줌아웃을 한다든지, 즉 카메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설명을 추가로 드리기 위해서 영상 녹화, 비디오 녹화 부분보다는 사진 촬영에 맞춰서 일단 오토포커싱 기능을 설명을 같이 드리려고요. 예, 초점이 안 맞은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해 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체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로 드렸던 부분이죠. 풀스크린 모드에 대한 거 조사를 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코드는 간단하죠. 그래서 저도 그냥 코드 예시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촬영, take picture. 그리고 세 번째, 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사용자가, 즉 프로그래머가 구현해야 될 콜백 메소드를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촬영한 영상을 미디어에다가, 즉 SD카드에다가 저장하기 위한 Save a Media File 부분,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카메라 펑션스, 즉 카메라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 기능들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습 문제요. 자, 요번 강의 교환에는 1교시, 2교시, 3교시를 나누지 않았어요. 쭉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 순으로 해서 자르겠습니다. 자료를 어디 부분을 자르기가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드리는 대로 쭉 연장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전체 20장 정도 되는데 20페이지 정도를 전체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 2, 3교시의 대주제는 사진 촬영과 사진 카메라의 기능을 설명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진 촬영 기능하고는 또 별개죠. 별개인데 풀스크린 모드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함수로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요. 즉 hide system UI 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메소드에서 get window 한 다음에 전체 액티비티 윈도우를 가져오고요. 예, deco view라는 것을 메소드를 이용해서 뷰를 얻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system UI visibility, 즉 여기 부분이죠. system UI visibility 보여주기 형식을 세팅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코드는 뭐 샘플 코드에 나와 있는 코드랑 동일해요. 달라질 게 없죠. 다만 이게 향후에 카메라와 접목돼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면은
가로 모드로 사진을 촬영할 때와 세로 모드로 사진을 촬영할 때의 뷰를 조금 다르게 만들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추가 코드가 좀 들어가 줘야겠죠. 즉 랜드스케이프를 할 것인지를 확인을 해서 코드를 변경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창을 나눠놨는데 나중에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파트거든요. 메인 액티비티 파트에 제가 미리 하나 코드를 좀 작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스템 UI 의 부분들을 숨기는 코드를 다 플래그 값으로 되어 있는 상수 값들을 적용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따로 특별한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 위에 보시면은 일단은 onCreate 할 때 onCreate 메소드에서 카메라를 인스턴스를 얻어오고, 그리고 체크 카메라 하드웨어가 존재하는지 확인을 하는 코드 안에다가 UI를 전체 모드로 바꾸는 코드를 함수를 호출을 해줬습니다. 근데 얘도 좀 변경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onCreate에 있으면은 뒤로 숨었다 올라오면 안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라면, 가능하면 이렇게 좀 집어넣는 게 좋겠죠. 우리 액티비티의 생명 주기를 봤을 때 컨트롤 O 누르셔서요, on pose 메소드하고 또 컨트롤 O on 리줌에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서 슈퍼의 on 리줌이 불려지는 요 부분에다가, 요 아래쪽에다가요, 이 아래 파트에다가 우리가 카메라 객체 어차피 멤버로 지정을 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코드를, 자, 우리 카메라 하드웨어 존재하는지 체크하고 하는 부분들이요, 이 부분을 잘라서 on 리줌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겠죠. 즉 액티비티가 뒤로 숨었다가 다시 올라올 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리줌 파트로 이 코드를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리줌에다가 이 기능을 집어 넣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카메라가 종료될 때 on pause 파트에서 카메라 객체를 반환해 주는 코드가 필요하죠. 즉 카메라 해제, 카메라 해제 코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작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전에 카메라 프리뷰 클래스 만들었던 것 안에 보면 Surface Changed, Create Changed 맨 마지막에 Destroyed 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디스트로이 하는 과정, 즉 뷰가 사라지면서 카메라 객체를 릴리즈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onPause에서 추가로 릴리즈를 해주는 코드가 적용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리줌 될 때 이쪽 뷰가 생성이 되면서 코드를 보면은 on resume 메소드에서요, on resume 메소드 안쪽에서 카메라 객체를 이때 get 카메라 인스턴스를 얻어서 프리뷰를 이때 생성을 하죠. 카메라 프리뷰 클래스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매개 변수로 카메라를 전달해 주니까 그쪽에서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뷰가 사라질 때 카메라 프리뷰 쪽에서 이 카메라 객체를 릴리즈 해주니까 카메라 해제에 대한 관련된 코드는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좀 구성을 조금 바꿨습니다. 이 부분 아마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 안에서 카메라라는 것을 보시면은 중간 하단쯤에 가보시면은 카메라 해제와 관련된 설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 on pause 할 때도 릴리즈를 불러줄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럼 리즘 될 때 다시 또 불려질 거니까. 또는 디스트로이 할 때도 불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 코드에서는 이 액티비티, 메인 액티비티 안에서 카메라를 서페이스 뷰를 이용해서 사용했던 코드를 보여줬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페이스 뷰에 카메라 프리뷰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관리하면서 서페이스 뷰가 사라질 때 카메라를 릴리즈 시키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액티비티에서는 카메라를 프리뷰 해주는 코드가 들어갈 필요가 없겠죠. 자,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풀스크린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 파트에다가 작업을 해놨습니다. 네, 한번 작업해 놓으시면은 코드 메소드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기록해 놓으시면은 향후에 이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꼭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사진 촬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진 촬영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공부해야 될, 신경 써야 될 파트가 좀 있어요. 자,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진 촬영, 캡처를 하기 위해서는 사진 작업에 미리 보기 클래스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죠. 그쵸? 우리 서페이스 뷰하고 서페이스 홀더의 콜백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미리 보기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전제 조건으로 사진, 영상, 표시를 위한 뷰 레이아웃을 구성을 하죠. 이 또한 우리는 프레임 레이아웃을 프리뷰 영역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도 이제 구현이 되어 있죠. 근데 촬영을 하려면 이 순서를 지켜야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두 작업이 완료되면 사진 이미지 캡처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사진 캡처 버튼을 딱 누르면은 그 해당되는 버튼에 온클릭 리스너가 등록되어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온클릭 리스너를 보시면요, 저는 제 코드에는 미리 조금 수작업을 해놨는데 버튼 캡처를 find view by id 결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set onClick listener 등록했고요. 그리고 이 onClick 핸들러 부분에서 이 메소드 안에서 카메라로부터 이미지를 얻어오는 코드를 요 파트에다가 작성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하시고요. 요 코드는 제가 좀 빨리 하려고 설명드리기 전에 미리 한번 작성을 해놔 봤어요. 그래서 그 파트에다가 지정을 하는데 굉장히 사진 촬영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 문장으로 가서 사진 촬영을 진짜 하려면요, 사진 촬영 리스너에 카메라.take picture 메서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카메라 클래스에 있는 take picture요. 즉 우리는 카메라를 get 카메라 인스턴스로 받아서 m카메라라고 멤버로 만들어 놨어요. 즉 그럼 우리 코드에서는 m카메라.take picture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하면 된다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요 괄호 사이에 매개 변수가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매개 변수를 지정을 하는데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 좀 이따 하도록 하고, 그 카메라를 찍을 때 우리가 JPG 형식의 이미지 데이터를 수신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 세 번째에 있는 매개 변수 중에 세 번째에 있는 매개 변수에 특정한 콜백 인터페이스 객체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즉 카메라 JPG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요, 카메라 클래스에 픽처 콜백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객체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이 필요하다. 객체 구현이 필요하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신한 후에
파일로 작성한다. 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드에서 본다라면요, 아까 봤던 이 onClick 메소드 안에서 우리 카메라는 M 카메라죠. M 카메라에 take picture 이런 메소드를 구현하시면 돼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매개 변수 세 가지, 셔터, 그리고 low, 그리고 jpg 콜백 세 가지의 매개 변수를 넣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각이 무엇인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쨌든 이 콜백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이죠. jpg 이미지를 위해서 세 번째 매개 변수는 반드시 객체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설명을 하면은 첫 번째 건 이렇게 넣을 값 넣어줄게요. 셔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것도 넣어주겠습니다. 로우. 이거 원본 이미지, 압축이 안 된 원본 이미지. 아마 디카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 로우 데이터 뽑아낸다는 얘기를 자주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픽처 콜백을 구현한 객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하나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만들 때 우리는 좀 이따가 mpicture라고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변수를 하나 적어 놓겠습니다. 객체 변수를 적어 넣어 줄게요. 자, 이 과정이 되면은 요건 좀 이따 생성할 거고요. 이 과정이 되면 사진 촬영이 됩니다. 아주 단순하죠. 단순하게 사진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으로 넘어오면은, 자, 보시면요, 카메라 캡처 버튼을 일단 위젯 변수와 결합을 하고 리스너를 등록을 해주고, 그리고 테이크 픽처 메소드를 호출해서 이미지 캡처 트리거를 수행한다. 자, 여기서 트리거라는 말 자주 나오죠. 우리들 이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고 트리거라는 말을 많이 들 텐데, 트리거를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작동 또는 동작을 시작하기 위한 계기를 부여하는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어떠한 것을 처리해라 라고 동작을 요청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트리거를 수행한다. 자, 그러면서 mpicture 이라는 메소드, 그러니까 위젯 객체 변수를 전달할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구현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요, 예, 사진이 촬영이 돼요. 아래쪽에 있는 카메라 반환 관련된 것은 카메라 해제 코드입니다. 해제해야 되는 것인데 원래는 on pause에서 릴리즈 시켜도 되지만 우리는 서페이스 뷰에서 릴리즈를 디스트로이 할 때, 서페이스 뷰를 디스트로이 할 때 릴리즈 시켰기 때문에 이 파트에는 코드를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뭐 같이 여분 공간 다 활용해서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좀 반환이라고 하지 말고 해제라고 해볼게요. 해제라는 말이 더 적당하겠네요. 자, 해제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take picture 함수를 또 딥 개발자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요, 지금 아래 같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API 레벨 1번부터 added, 그때부터 들어가 있던 것이고요. deprecated 된 것은 API 레벨 21번부터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 즉,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쓸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죠. 더 이상 추가 지원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deprecated 돼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세 가지 아까 매개 변수 셔터, 로우, JPG가 있었는데, 셔터는 이미지 캡처 순간을 위한 콜백. 자, 그 순간을 찾아내기 위해서 셔터 콜백을 집어넣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널. 로우, 압축 없는 원본 데이터를 이미지 데이터 콜백을 사용을 해서 저장하고자 할 때는 얘를 콜백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우리는 JPG 저장할 거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JPG 이미지 데이터 콜백을 넣어주면 된다. 또는 널을 넣어주는데, 널 넣어주면 우리 이미 JPG를 뽑아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는
요 파트에다가는 콜백 객체를 넣어주게 될 겁니다. 아직 콜백 객체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에 픽처 콜백이라는 놈을 구현을 해서 세 번째 매개 변수인 JPG 위치에다가 넣어주게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픽처 콜백의 코드 부분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구현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우측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픽처라는 객체를 만들 텐데, 콜백 객체입니다. 카메라 클래스에 있는 픽처 콜백 타입의 이 인터페이스 타입의 픽처 객체를 만드는데, new 카메라에 픽처 콜백 생성자를 호출하면서 만듭니다. 만들 때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추상에 해당되는 on picture taken 이라는 것을 반드시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고요. 자동 완성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요 안에서는 뭘 할 거냐면요, 파일을 만들려고 그래요.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을 열고 기록하고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즉 사진을, 이 콜백이 실제로 이미지 데이터를 기록하는 영역이다. 즉 파일로 기록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그 개발자 사이트에 있는 설명에 좀 충실해 보려고 똑같이 사용해 봤는데, get output media file이라는 것은 메소드를 추가로 만들어서요, 미디어 타입을 이미지로 줬습니다. 이거 상수값으로 저장을 했어요. 왜냐, 영상 촬영인지 카메라 촬영인지 여기 사진 촬영인지를 구분해서 카메라를 동작시키려고. 예. 그래서 미디어 타입 상수값으로 이미지라고 하나 놔뒀고,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그 함수에서 해당되는 파일에 관련된 것을 처리를 해줍니다. 파일 객체를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반환받은 것은 픽처 파일로 기록을 한 거고요. 자, 이 함수도 좀 이따가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픽처 파일이 널이면은 미디어 파일 생성이 실패했다라는 것이니까 이런 로그 값하고 리턴 시켜버리는 부분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토스트로 뿌려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것은 파일 아웃풋 스트림, 안드로이드 시간하고 자바 시간에서 말씀드렸죠. 아웃풋 스트림의 형태의 객체 FOS를 만들고요. 아웃풋 스트림 괄호 사이에는 내 파일 객체를 전달했습니다. 즉 위에서 만든 픽처 파일을 요 영역에다가 이렇게 전송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달을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파일을 아웃풋 스트림으로 열고요. 늘 했던 것처럼 FOS에서 write 해주시고 이 안에다가 저장할 바이트를 지정하는데, 이 바이트는 어딨냐, 사진이 촬영됐을 때 매개 변수로 바이트 배열 타입으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매개 변수로 값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녀석을 기록해라 라고 말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파일 버퍼 비워주시고요. 그리고 파일을 클로즈 해주고요. 그럼 파일이 저장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파일이 저장되는 순간에 미리 보기 창은 정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카메라에 스타트 프리뷰를 호출해주면서 프리뷰가 다시 동작하도록 하는 코드를 포함을 시킨 거예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파일이 없을 때 파일 not found exception이 발생이 될 거고요. IO exception, 파일 접근에 오류가 생겼을 때 나오는 부분을 예외 처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아마 이거 작업을 미리 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요, 안드로이드가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10 버전부터 파일 접근에 관련된 것에 굉장히 민감해졌어요. 파일 접근에 대한 것이 직접 이렇게 카메라에서 바로 파일을 다이렉트로 미디어 파일에 SD카드 접근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많이 날 겁니다. 분명히 파일 객체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실행을 시켜보면 파일 not found exception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파일이 없다라고 계속 말을 하고 파일 생성 안 되는 상태를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자, 해결책은 자, 미디어 파일 저장하는 거 다 설명드리고 난 뒤에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어쨌든 그 부분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요 픽처 콜백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콜백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리즘하고 아래쪽에 보면 좀 접어 놓을게요. 리즘도 좀 접어 놓고 포우스도 접고 하이드도 접고 너무 길게 내려온 거 접어 놓겠습니다. 접어 놓고 나서 아래쪽에 카메라 인스턴스 얻어오는 부분 그 부분 밑에다가 JPG를 위한 콜백 객체를 여기서 만들 겁니다. 이 파트에서 만들게 될 텐데 일단 프라이빗 타입으로 갈 거고요. 이 콜백 객체는 카메라 클래스 픽처 콜백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픽처 콜백 우리가 아까 객체 변수를 이름을 mpicture라고 사용했죠. 위에서 테이크 픽처 할 때 mpicture는 하시고요. 이 객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new 하고 가야겠죠. new 하고 카메라에 픽처 콜백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on picture taken이라는 이 녀석이 자동으로 완성되겠죠. 오류 부분은 세미콜론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객체 생성을 한 거라서 이 부분에서 세미콜론 넣어주시면 오류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제가 드린 자료를 같이 보시면은 어떤 말을 하는지 제가 화면을 폰트를 키웠다 줄였다 하니까 이게 개발 스튜디오 창이 막 이리저리 변경이 돼 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동일하게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잘 안 보이시면은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 이 코드는 제가 풀로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사이트에도 동일한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원래 필요한 거예요. 파일을 얻어오는 함수를 필요하다고 그랬죠? 파일 객체를 만들어서, 즉 이미지 또는 비디오 저장을 위한 파일 객체 생성 메서드가 필요할 겁니다. 파일 객체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 텐데, 여기까지 구성을 하고 난 뒤에 왜 드드가 됐지? 그 다음에 1교시는 좀 마칠게요. 자, 그러면 프라이빗에요. 스태틱 하고 파일을 반환하는 get output media 파일 이름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요. 하고 int의 type 이라고 놓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는 일단은 오류를 처리하기 위해서 return null로 처리를 일단 잠시 해 놓겠습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 바라봐야 되니까. 자, 구성 모습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자, 이 객체는 take picture 위에 있는, 이거 안 보이는데, take picture에서 사용할 콜백 객체, 그리고 사진이 촬영되면 요 영역에서 파일로 write 해주면 돼. 요 데이터 바이트 타입의 바이트 배열 타입의 이 데이터를 기록. 아래쪽에 있는 메소드는 해당되는 파일을 만들기 위한 함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
또 설명을 드리고요. 이 코드는 사실상 이 카메라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사진 캡처에 보시면은, 예,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동일한 코드예요. 똑같은 코드로 가져왔습니다. 함수 이름까지 똑같이 썼어요. get output media file 해가지고 처리하는 코드 그대로 오시면 돼요. 예, 조금 뭐 가져와 볼까요? 이거 쓰기도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 take picture에서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태그 관련된 것을 만들라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태그의 이름을 여긴 그냥 문자열로 만들면 돼요. 예. my cam app 뭐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문자열 사용하시면 돼요. 여긴 태그 상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똑같아요. 위에 것도, 위에 태그도 이렇게 놓고, 제가 그냥 이걸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한글로 바꿔서 오류 관련된 메시지나 이런 것은 그렇게 작성을 했던 거니까 그대로 영문으로 사용하셔도 문제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get output media file한테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픽처 파일을 반환받고, 그리고 나서 요거는 안 만들어졌을 때 처리고요. 파일을 아웃풋 스트림으로 열고 write하고 close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 밑에 이제 아웃풋 미디어 파일에서 여기서 파일을 만드는 거, 지금 개발자 사이트에서의 예제는 그냥 날짜를 기준으로 파일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매번 동일한 이름을 갖는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게, 덮어쓰게 돼버리지 않게 파일을 추가로 만드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파트부터. 자, 이해되셨죠? 이렇게 일단 구성을 하고 1교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2교시에서 저 파일 만드는 부분하고 아까 파일을 쓰는 미디어 파일, SD 카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좀 변경됐다 그랬죠? 변경된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추가로 설명드리고 펑션 기능 설명드리고 이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마치겠습니다.